풀과 냄새 나는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호텔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쫓아내는데 이 할아버지의 충격적인 정체, 흙냄새와 거름냄새가 섞여 나는 옷차림의 한 노인이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빛나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어울리지 않는 그의 모습에 직원들은 모두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분 왜 여기 들어온 거야? 아니 다른 손님들이 욕하겠어. 저런 손님이 와도 되는 거야? 직원들 사이에 작은 소란이 일었고 서로 눈치만 보며 누구도 먼저 나서지 못했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흙이 묻은 그의 작업복이 더 도드라져 보였고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기요. 여기 로비에 좀 앉아 있어도 되겠죠?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직원들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가 말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투숙객 전용 공간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주머니에 있는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직원들의 이름표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직원의 단호한 말투와 로비에 흐르던 묘한 정적. 이 상황이 어디로 이어질까요?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는 조용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와 간간히 나타나는 작은 마을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기현 씨는 손에 작은 손수건을 꼭 쥔 채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서울에 올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다 서울에 간다고 해도 가족 행사나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뿐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유로 서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동료 각종환 씨가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싶다며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해 온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도시에서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기현 씨는 은퇴 후 시골로 내려와 조용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텃밭을 가꾸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삶에 만족하고 있었지요. 기현 씨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텃밭에서 갓딴 상추를 동네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고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줄 떡을 준비해 동네 초등학교로 들고 갔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떡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고 아이들은 익숙한 듯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그의 서울행을 알게 되자 걱정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기현 씨, 서울에 가면 건강 잘 챙기세요.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라니까요. 맞아요. 도시 사람들은 뭔가 냉정하니까 너무 기분 상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의 이런 말에 기현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조금 긴장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울은 언제나 그에게 낯선 공간이었으니까요. 버스가 점점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도로 양옆의 풍경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넓고 푸른 시골 들판은 어느새 사라지고 회색빛 콘크리트 빌딩 숲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차량의 물결이 그의 시야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는 잠시 한숨을 쉬며 가방 속에 챙겨온 간단한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가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서울이에요? 너무 커요. 아이가 창밖의 높은 빌딩들을 가리키며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 서울이야. 얼마나 크고 복잡한지 보이지?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기현 씨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시에 산다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있겠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버스가 강남의 번화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기에 그는 잠시 어디서 쉴 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대로변에 위치한 한 호텔을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그 앞에 줄지어 늘어선 고급 차량들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호텔 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호텔 로비는 마치 또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빛나는 대리석 바닥,
화려한 샹들리에, 은은하게 울리는 클래식 음악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웅장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기현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리셉션 데스크 근처에 서 있던 젊은 남성 직원이 그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분명히 기현 씨의 허름한 차림과 흙 묻은 신발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현 씨는 그 시선을 느끼고도 웃으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로비에서 쉬어가도 될까요? 그는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직원은 다소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호텔 로비는 투숙객 전용 공간입니다. 그의 말에 기현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뒤어 문이 열리며 정장을 깔끔히 차려입은 중년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직원은 곧바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바로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를 느낀 기현 씨는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화장실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젊은 직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도 투숙객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대화가 오가는 동안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름표에 박은하라고 적힌 젊은 여성으로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동정과 미안함이 섞인 감정이 엿보였지만 그녀는 상황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결국 기현 씨는 호텔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내가 이 모습으로 왔으니. 그의 발걸음은 공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던 그는 잠시 뒤 귀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잠시만요. 고개를 돌리자. 호텔 유니폼을 입은 박은하 씨가 허겁지겁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가까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그 상황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긴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기현 씨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나도 젊었을 때는 실수도 하고 그랬지요. 그러나 은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한 건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에요. 그녀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더니 연락처를 적어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오세요.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기현 씨는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하며 그녀가 건넨 메모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예, 이 호텔의 진짜 모습을 보았으니 이제 내가 보여줄 차례군. 시골로 돌아온 한기현 씨는 텃밭에서 상추를 다듬고 동네 아이들과 간식을 나누며 바쁜 하루를 보냈지만 호텔에서의 경험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울 호텔에서 받았던 차가운 시선과 거절, 그리고 박은하 씨의 진심, 어린 사과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호텔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깊이 고민한 끝에 기현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가 이 호텔의 운영 방식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입니다. 그는 허름한 작업복 대신 수수하지만 단정한 옷을 준비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보겠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는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허름한 작업복이 아니라 단정한 차림새였기에 리셉션 데스크에 있던 직원들의 반응도 조금은 달랐습니다. 젊은 남성 직원 최윤석 씨가 기현 씨를 보고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도와드릴까요? 그의 태도는 이전보다 더 나아 보였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잠시 앉아 있다 가려 합니다. 괜찮을까요? 최윤석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편히 쉬고 가십시오. 기현 씨는 로비 한 구석의 소파에 앉아 조용히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크인하러 들어오는 손님들, 짐을 옮기는 벨보이들, 리셉션 데스크의 직원들까지 그의 눈길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며칠간 매일 다른 모습으로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때로는 낡은 운동복 차림으로,
때로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때로는 관광객처럼 가벼운 가방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가 꾸준히 방문하며 발견한 것은 직원들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외모와 옷차림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루는 호텔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일부러 조금 허름한 차림으로 갔는데 레스토랑 입구에서 중년 남성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레스토랑은 예약 손님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의 말투는 형식적이었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약간의 불쾌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박은하 씨였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기현 씨를 맞이하며 다가왔습니다. 손님, 이쪽으로 오세요. 창가 자리가 특히 경치가 좋습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그녀의 말투는 따뜻했고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중년 직원은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은하 씨는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 경험은 기현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호텔에도 박은하 씨 같은 사람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며칠 후 기현 씨는 호텔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커플이 카페에 들어와 간단한 간식을 요청했지만 직원이 당황하며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리더급 직원이 커플에게 죄송하지만 저희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커플은 실망한 얼굴로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때 박은하 씨가 재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커플을 붙잡고 정중히 사과하며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제공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커플은 감동한 듯 미소를 짓고 고마움을 전하며 떠났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뚜렷이 두 부류가 나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외모와 지위로 손님을 판단하며 호텔의 이미지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며 따뜻함을 전달하려는 사람들. 그중 박은하 씨는 후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호텔의 VIP 라운지에 들어가 관찰했습니다. 라운지 안에는 다양한 손님들이 있었지만 일부는 VIP 손님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리더급 직원이 직원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손님은 왜 여기 있는 거야? VIP 손님이 아닌 것 같은데. 빨리 확인해봐. 그들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박은하 씨는 이 상황을 보고도 개입하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기현 씨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더욱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가 됐구나. 그는 속으로 다짐하며 호텔의 진정한 변화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하 씨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은하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어떤 분이든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진심을 다해 대하는 것이요. 그녀의 대답에 기현 씨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호텔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그는 그녀의 진심을 느끼며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로비에서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저 할아버지 자주 오시지 않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한 직원이 말하자 리더급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VIP 손님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계속 있으면 안 되지. 불편하게 만들어 스스로 나가게 해야 해. 기현 씨는 그 대화를 듣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다부진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을 보여줄 시간이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명함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호텔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줄 때가 왔군. 다음 날 아침 한기현 씨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호텔에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광택이 나는 구두,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까지. 그는 더 이상 시골의 소박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은 만큼 어색함도 느껴졌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리셉션 데스크 뒤편에서 젊은 직원 최윤석 씨가 밝은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기현 씨는 짧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배인님을 뵙고 싶습니다. 최윤석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배인님은 약속이 있으신 분만 뵐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용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현 씨는 그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최윤석이 다급한 표정으로 그를 막으려 했지만 기현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배인 씨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 앞에 도착한 그는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배인실에는 리더급 직원 서은주 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실례지만 여기는 사전 예약 없이 들어오실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기현 씨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도 지배인님은 아침 8시에 출근하시나요? 그의 말에 서은주 과장은 순간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여전히 8시에 출근합니다. 지배인이 천천히 걸어오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한기현 씨를 본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회장님. 그 순간 방 안은 마치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은주 과장은 당황한 얼굴로 손을 모으고 서 있었고 뒤따라온 최윤석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머뭇거렸습니다. 기현 씨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 호텔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이 호텔의 운영 방식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공들여 세운 이곳이 언제부터인지 특권층만을 위한 차가운 공간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외모와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따뜻한 배려는 사라진 채 거칠에만 남아 있더군요. 기현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배인과 서은주 과장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호텔은 그런 공간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노인도 아이도 장애를 가진 분들도 이 호텔에서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서은주 과장이 주저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렇게 되면 호텔의 품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 고객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그녀의 말을 들은 기현 씨는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화려한 외관이나 비싼 요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품격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박은하 씨처럼 말이죠. 기현 씨는 박은하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며칠간 지켜본 결과 이 호텔에서 가장 품격 있는 행동을 보여준 사람은 바로 이 직원입니다. 그녀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박은하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재현 씨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전체 직원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대연회장에는 300여 명의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모였습니다. 단상에 올라선 기현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호텔은 모든 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1층 로비에는 노인 전용 라운지를 만들고 2층에는 어린이 놀이방과 수유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레스토랑에서는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특별 메뉴를 추가로 개발할 것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 젊은 요리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메뉴 개발은 저희 요리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기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배려와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메뉴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이 호텔의 새로운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운주 과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한 달 동안 저희 시골 커뮤니티 센터에서 근무하시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배우고 오시길 바랍니다. 서운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호텔 내부는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고위직 간부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했고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박은하는 회의가 끝난 뒤 기현 씨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기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하 씨, 중요한 건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의 말에 박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호텔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호텔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노인 전용 라운지가 마련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과 편안한 소파,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은 어르신들이 차를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벽에는 지역 예술가들이 기증한 따뜻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도서 코너에는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2층에는 어린이 놀이방이 새로 생겼습니다. 한쪽 벽에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낙서를 할 수 있는 대형 화이트보드가 설치되었고 바닥에는 푹신한 매트와 장난감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놀이방 한편에는 부모들이 쉴 수 있는 작은 휴게 공간도 마련되었고 바로 옆에는 아기 엄마들을 위한 수유실이 있었습니다. 놀이방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부모들은 그 공간이 얼마나 유용한지 감탄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특별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건강식,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귀여운 모양의 간단한 요리들이 테이블마다 놓였고 손님들은 메뉴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주방장과 요리팀은 처음엔 새로운 메뉴 개발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지만 손님들의 칭찬과 감사의 말에 점점 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한 손님이 식사를 마친 뒤 주방장을 직접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배려가 담긴 요리는 처음입니다. 부모님도 아이들도 너무 만족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골 커뮤니티에서 한 달간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서은주 과장은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르신들과 나눈 대화와 경험들이 그녀의 시야를 넓혔습니다. 특히 텃밭에서 일하며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그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서은주는 기현 회장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처음에는 왜 저를 시골로 보내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속상해서 정말 사직서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 변화를 앞장서겠습니다. 박은하 씨는 이제 호텔의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 손주들과 함께 요리를 배우는 클래스,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음악회까지 그녀가 기획한 프로그램은 손님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날은 한 손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그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박 팀장님, 이런 호텔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이곳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박은하 씨는 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호텔의 변화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호텔의 이미지를 망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며 가족 단위 손님들과 외국인 관광객들까지도 이 호텔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로비에서 휠체어를 탄 한 노인이 손주와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있던 최윤석 씨가 기현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처음엔 이 모든 변화가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다릅니다. 손님들이 저를 찾아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제가 이곳에서 진정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기현 회장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윤석 씨,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함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합시다. 그날 저녁 호텔 정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아이들은 할머니 무릎에 앉아 귀를 쫑긋 세우며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부모들은 그 모습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았습니다. 기현 회장은 한 발 물러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에게 이 장면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꿈꿔왔던 호텔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한 꼬마가 기현 회장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는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이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기현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번에는 내가 꼭 들려줄게. 그날 밤 박은하 씨가 기현 회장에게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모두가 행복한 호텔이 된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기현 회장은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정말 호텔다운 호텔이 된 것 같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원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이 호텔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간이 되기까지 우리 근처에도 모든 세대가 세대 구분 없이 행복한 공간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따뜻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